재무관리 제1교시에서는 예산관리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떤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들은 또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사회복지 재정이라고 할 때 재정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있어서 그 재원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하느냐, 즉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그 배분, 할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련의 활동들을 사회복지 재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사회복지 재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먼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눠보는데, 이 공공재원에 관계되는 것을 공공재정이라고 하고 민간의 재원으로 형성된 것을 민간재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원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즉 중앙정부 재정과 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사회복지 재정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과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의 재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놓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조세 수입으로 형성되는 예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산과는 별도로 형성되는 기금이라는 것, 그리고 민간의 재정에 있어서는 후원금이나 기부금과 같은 것들로 형성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내던 아니면 자체 기관의 기부금으로 형성되던 민간 재원의 하나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재정의 세 가지 형태,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민간에 있어서 이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하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그 재원들을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재원의 조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금 쭉 얘기했는데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바로 통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용도가 지정되고 규정과 규칙 속에서 이게 전부 통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의미, 예산 집행의 의미에서도 수익과 지출에 대한 관리 통제, 인사의 통제, 산출의 통제, 전부 통제와 관련이 되는 거죠. 바로 이 통제라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기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돈이 함부로 쓰이게, 남용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도록 쓰이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 통제를 위해서 예산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즉 통제 기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통제 기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몇 가지 여기서 살펴보면 우선 할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다. 예산 배정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예산이 만약에 1년에 1억이다라고 하면 1년에 1억을 예산이 배정됐다라고 해서 바로 연초에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할당을 해서 분기별로 할당을 시키고 그다음에 월별로 할당을 시켜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정하게 그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분기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즉 할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당의 과정은 예산의 지출 과정과 관련이 되는데 이 할당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하게 하죠. 그래서 지출의 과정을 보면 계약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출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출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지급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할당의 어떤 지출의 지급 과정이다라고, 지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행위라는 것은
즉 행위 주체자가 재무관이에요. 재무관이고 계약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뭘 하겠다라고 해서 특정한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거죠. 이 재무관은 누가 되느냐? 기관장, 시설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설장이나 기관장이 위임한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재무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출행위는 그러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해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즉 지출 자체를 승인해주고 바로 수표를 끊어주는 행위, 이건 지출관이 하는 행위예요. 지출관이라는 것은 계약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이 수행이 된 이후에 아니면 중도에 일정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지출 행위를 하는데, 예컨대 중간 정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종 수행이 완성된 이후에 검사를 통해서 지출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바로 기관에 따라 다르면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총무과장이나 아니면 경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출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거 확인이 되면 거기에 응당하는 바로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출관입니다. 재무관이 지출관이 될 수 없고 별도의 사람들이 별도의 기관에서 조직에서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운영감사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합법성보다는 이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즉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경제적인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느냐, 프로그램들의 결과가 제대로 나타났느냐, 그리고 기능별 예산과 프로그램 예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하는 프로그램의 결과와 그 다음에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바로 운영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수익과 지출을 전부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결산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결산이 수익과 지출의 어떤 묶음이 나오고, 결산이라는 것은 아까 총칙이 나오고 수입 부분, 지출 부분, 세출 부분 이렇게 해서 결산을 분리해서 작성을 하고, 원칙적으로 결산서는 예산 배정이 얼마 됐고, 그리고 또 실제 얼마 집행됐고, 불용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월은 얼마나 되고, 또 잉여금은 얼마다, 이런 식의 어떤 구조 속에서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을 결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 결산이란 것은 보고를 하는데 어디다 아까 이사회에 원칙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결산을 승인받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종료되질 않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결산 보고서를 정부기관에 보조금을 준 정부기관에 제출해서 또 나중에 사후에 또 승인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재무관리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먼저 예산 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실제로 재무관리 측면에서 예산의 어떤 과정과 그런 최종적으로 회계의 과정, 재무관리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수업을 하시고 자기 내용으로 충실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